스페라고 장했습니다. 예, 많이 지치셨을 시간이시고 시간도 좀 지연됐네요. 예. 제가 앞에 지금 개인정보 또는 DRM 데이터 시큐리티하고 좀 다른 주제를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예, 요약해서 요점만 빨리 말씀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 컨셉을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만약에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품들에 대한 데모 시연도 다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 거기서 또 추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중에서도 저희가 요즘 가장 핫한 공급망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서 또 공급망 보안을 얘기하다 보면 S범을 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스페로보는 그걸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서비스를 하고 계신 기업들 또는 기관들 계실 텐데요. 아주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 코드가 있고 테스트가 되고 릴리스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백단을 한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부분도 있을 거고, SI 개발로 외주 개발을 시킨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 인원이 있는 경우는 인하우스에서도 개발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한 커스텀 코드들이 있을 거고 오픈소스를 갖다가 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림은 다 똑같이 그려놨지만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다를 거고요. 예.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데, 그럼 이렇게 모든 곳에 오픈소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오픈소스는 안전할까요? 안전한지 아닌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통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에 의하면 지금 국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OSS 사용 비율을 보시면, 저기 OS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약자입니다. 오픈소스 사용 비율을 보면 77.1입니다. 그리고 북미, 그러니까 오픈소스 활용이 훨씬 활발한 북미를 보면 응용 프로그램 내의 오픈소스 사용 비율이 한 9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가 돈을 주고 사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도 절반이 넘는 57%를 오픈소스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오픈소스 과연 안전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워낙 최근에 한 1년 가까이 많이 접하신 내용들이라 제가 따로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보시면 2000년, 2001년, 20년, 21년 솔라윈즈 사태부터 해서 지금 로그4j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솔라윈즈 사태는 상용 소프트웨어, 정부가 수만 개의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쭉 이제 가서 로그4j 같은 경우는 아마 오픈소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 사고가 상용 소프트웨어든 오픈소스를 가리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정의하고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는 BOM 제출을 의무화하겠다. BOM은 한국말로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라고 하고요. 빌 오브 머티리얼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들은 자동화 테스팅을 하고 다양한 보안 테스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제출하는 BOM에는 데이터 필드를 포함한 꼭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심각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오픈소스 보안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 보안 취약점만 있을까요? 오픈소스에? 그럼 한 축이 또 있습니다. 오픈소스에는 우리가 오픈소스 하면 무료, 공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카피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피라이트 저작권이잖아요. 물론 그 여기 오픈 소스들도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해야 되는 범위, 공유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다 있지만, 예,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이 가장 그 오픈 소스 중에 강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고요. 위로 갈수록 좀 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 오픈 소스를 GPL 라이센스가 있는 걸 갖다가 썼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개발한 코드를 다 포함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 게 문제가 돼서 지금 벌어진 사고들이 아래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요. 스카이프 하나를 말씀드리면 웰트와 스카이프가 지금 오픈 소스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벌어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알고 보니 스카이프도 SMC가 만든 네트워크 장비를 갖다 쓴 게 화근이 된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급망을 다 고려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분쟁 사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얼마나 위험한 현황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기관 기업들에도 지금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인데요. 22년에 나온 겁니다. 2,409개의 코드베이스를 검사했는데 오픈 소스 포함 비율이 97%. 그 중에 보안 또는 위험하다고 평가받은 비율이 87%에 달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최신 버전이 아닌 구성 요소로 사용 비율이 88%, 4년이 지난 것도 85%, 그리고 하나 이상의 취약점이 포함된 것도 81%. 근데 이런 우리끼리 하는 얘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픈 소스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비율은 겨우 8.4%에 불과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고요. 그 오픈 소스는 굉장히 좋은 여기에 열거된 장점 말고도 굉장히 많죠. 뭐 초기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빠른 개선도 되고 집단 지성으로 발전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이 오픈 소스의 에코시스템을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쓰고 뭐 하고 하는 과정이 저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소스 코드만 갖다 쓴 경우도 있고 바이너리만 갖다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소스는 물론 오픈 소스 재단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오픈 소스 에코시스템은 오픈 소스의 불특정 다수가 다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통제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개발자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 절대 그렇지 않고요. 뒤에 보시면 관련 조직들, 다양한 관련 조직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런 에코시스템 통해서 나온 어플리케이션들, 구성된 소스 코드들을 수동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식별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기관이 쓰고 있는, 우리 기업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많은 오픈 소스가 사용되고 있고 라이센스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찾는 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요즘 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키노트에도 나왔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런 에코시스템이 있고 공급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내가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또 공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쭉 복잡 다단하게 있는데 과연 내가 저쪽에서 문제없다고 테스트 과정이 끝났다고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다 믿고 쓸 수 있을까요? 받는 쪽에서도 당연히 검사를 다 하셔야 돼요.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아주 복잡 다단하게 진행이 돼야 비로소 믿을 수 있고 그게 운영 중에도 수정이 돼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관련 조직도 예전에는 개발자하고 프로젝트 리더가 열심히 제품 좀 무결하게 보안 취약점도 없애고 품질 관리도 하고 하면 됐죠. 근데 지금은
OSS 지원팀 그리고 법무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사용 요청을 한 거를 사용 승인도 해줘야 되고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운영 쪽에서도 내가 이제 운영에 올리려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어플리케이션이 컴포넌트들이 거기에 사용된 컴포넌트들이 승인이 다 된 건지 최신 버전인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보드가 있어야 비로소 좀 문제 없는 오픈 소스까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셔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구성이 됐으면 이제 그거를 식별하고 조치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동화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자동화 도구가 필요하고요. 여기 지금 SC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아날리시스라고 소프트웨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주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페로우도 그 도구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스페로우 SCA라고 명명을 해놨고요. 그 과정이 왜 자동화되어야 하고 BOM이 자동 생성되어야 하는지는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운영 시스템을 형상화를 해놨지만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운영 시스템들이 있고 이게 여기에 표현되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언제 일일이 수동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자동화된 도구에서는 식별도 해야 되지만 이게 뭐가 쓰여졌는지에 대한 명세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를 썼던 소스 코드를 썼던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만들어질 때는 그게 뭐를 활용했는지 분명히 BOM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게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도 분명히 그걸 받아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행정명령에 SBOM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필드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사용된 컴포넌트의 명칭, 뭐 종속성 이런 것들이 다 쭉 시간, 사용자, 작성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와 그런 데이터 필드를 다 조합을 해서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API를 뭘 썼는지, 디펜던시 이런 것까지를 다 검증을 하고 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 S봄을 활용하는 비율을 조사한 걸 보면 한 20% 미만. 근데 뭐 리눅스 재단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올해 안에 조직의 한 78%가 S봄을 생성하거나 그 생성된 BOM을 활용해서 문제 없는 오픈소스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스페로우 SCA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동화 도구로 저희 스페로우 SCA가 가진 주요 기능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픈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센스에 대한 한 축과 보안 취약점에 대한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페로우 SCA는 라이센스는 당연히 식별하고요. 보안 취약점도 당연히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이 어떤 거는 소스 코드만 잡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바이너리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센스 식별, 보안 취약점 그리고 소스 코드 바이너리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분석 보고서, 사용자 관리 그리고 S봄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가장 그 오픈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왜 좋은지에 대한 특장점을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는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엔진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많은 DB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GitHub와 같은 저장소에 있는 수많은 저장소들이 있는 거를 저희가 다 찾아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자동 수집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 요거 이제 AI를 통한 향상된 탐지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부만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전체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전체를 가져온 다음에 일부만 고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AI 저희 학습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변경된 부분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BOM을 생성을 하는 거는 뭐 개발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아직은 이제 미국에서도 행정명령 후속으로 어떤 표준을 제정해서 뭐 할지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요 SPDX, 사이클론, 스위디텍 요 세 가지가 좀 만든 사람이 다르고 포맷은 다르지만 만드는 목적과 포맷은 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BO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스페로 SC에는 저걸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요 이제 손쉬운 연동 및 통합 플랫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픈 소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면서 보안 취약점 이제 얘기되고 라이센스 문제되고 품질 얘기하는데, 그게 꼭 오픈 소스에만 국한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연동해야 될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 환경이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도 개발을 모든 이제 필요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SCA와 같은 자동화 도구를 사스 서비스로도 받아서 쓸 수 있어야 바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도구들은 이미 이제 클라우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SCA도 지금 클라우드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에 들어가려면 CSAP라는 인증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사스 클라우드 제품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12월 중에 나오면 공공기관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장을 좀 말씀드리면, 왼쪽은 제가 여기 저희 제품의 메인 제품이 시큐어 코딩, 웹 취약점 진단, 오픈소스 관리 이렇게 세 개를 표현을 해놨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가트너에서 발표된 그림입니다. 제가 수정을 한 거는 저 색깔만 조금 바꾼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통합하고 배포하는 거에 자동화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데브옵스를 하기 위한 잘 구성된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가트너에서 지금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에도 이런 릴리스되는 무결한 어플리케이션이 릴리스 되려면 지금 저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보시면 SCA가 들어가서 오픈소스가 뭘 활용되고 있는지 식별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이 좀 거쳐서 이제 디플로이 되기 전에 그 동적 진단을 하게 됐죠. 동적 진단을 통해서 데이터 값도 넣어보면서 개발 소스 코드만 가지고 보지 않고 데이터를 넣어보면서 진짜 동작을 해가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동적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다 하고, 이런 과정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서 계속 반복, 요 개선까지를 포함해서 반복되는 이 데브옵스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저런 구성이 돼야 된다고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페로우는 이런 구성을 다 갖출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컨셉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저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스에서 기능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